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조금은 부유하게 자랐어요. 아빠와 엄마가 크게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정말 잘 되었거든요. 손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이지 않았고 주말이면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죠. 부모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지만 저에게는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도 27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다고 했죠.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인지 우리 아빠와 엄마를 정말 자신의 부모님처럼 대했어요. 명절이면 누구보다 먼저 용돈을 준비하고 생신에는 직접 준비한 선물과 꽃다발을 들고 찾아뵙곤 했죠. 아빠도 그런 사위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지수야, 우리 박서방은 정말 금덩어리 같은 사위야.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바르게 크다니. 하시며 남편의 어깨를 툭툭 치곤 하셨죠. 한 달에 두어 번씩 우리는 부모님 댁에 가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빠는 아들이 있으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하시며 남편과 소주잔을 기울이셨어요. 그런데 그 행복한 시간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빠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 폐암 말기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걱정하셨어요. 엄마 잘 부탁한다.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죠. 결국 아빠는 진단받은 지 4개월 만에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남겨진 엄마와 저, 그리고 남편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서로를 위로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죠.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식당 운영에 더욱 매진하셨어요. 내가 이렇게라도 바쁘게 살아야 너희 아빠 생각이 덜 나더라. 일을 안 하면 미칠 것 같아 하시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셨죠. 저와 남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틈만 나면 엄마를 찾아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빠의 첫 기일이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친정으로 향했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고모들이 엄마를 둘러싸고 뭔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 말 좀 해봐요. 오빠 재산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식당이랑 건물까지 합치면 수십억은 될 텐데. 그래요. 우리 오빠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인데 이제 와서 혼자 다 꿀꺽하시려고요?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오늘 제사 끝나면 재산 분할 어떻게 할 건지 딱 정리합시다. 법대로 하면 우리도 상속권이 있다는 거 아시죠? 아빠에게는 동생이 3분 계셨어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잘 지내시더니 돌아가시고 나니 완전히 하이에나처럼 돌변했더라고요. 엄마는 눈물이 글썽한 채로 그저 앉아 계셨어요. 작은 고모가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언니, 우리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오빠 죽은 지 1년이나 됐는데 언니는 재산 정리할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우리도 더는 못 참아요. 큰 고모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오빠가 하늘에서 대성통곡하겠어요. 우리도 오빠 피부치인데?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제사날이에요. 이런 얘기는 다음에. 다음은 무슨 다음? 맨날 다음 하면서 미루기만 하잖아요. 막내 고모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저는 참다 못해 고모들에게 소리쳤어요. 고모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빠 기일이라고요. 지금 그런 말 하실 상황이에요? 큰 고모가 저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어른들 일에 왜 끼어들어? 너희 엄마가 재산 다 너한테 넘기려고 꿍꿍이 쏙 있는 거 다 알아? 아니, 고모들이 너무하시잖아요. 아빠 살아계실 때는 돈 잘만 받아가시더니 아빠 돌아가시니 이제 재산 타령이에요? 그 돈은 엄마가 함께 일해서 번 돈이라고요. 고모들에게 권리 없다고요. 제 말에 고모들은 더욱 격앙되었어요. 이것 봐라. 자식 교육을 이따위로 시켰어? 어른한테 대드는 거 봐.
작은 고모가 엄마에게 손가락질하며 말했어요. 언니 이게 다 언니 보고 배운 거죠? 우리 무시하라고. 우리도 법적으로 따지면 상속권 있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고모들 정말 실망스러워요. 아빠가 하늘에서 이 꼴을 보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큰 고모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오빠가 하늘에서 바라는 게 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오빠도 자기 동생들이 이렇게 푸대접 받는 걸 원하진 않았을 거야. 엄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만. 제발. 오늘만큼은. 결국 고모들은 오늘은 제사가 있으니 참는 거다. 하지만 다음 주까지 재산 정리 안 하면 법적으로 조치 취할 거야. 하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돌아갔어요. 제사상 앞에 앉은 엄마는 조용히 울고 계셨죠. 엄마 많이 힘들었지? 고모들은 언제부터 저런 거야?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내 아빠 죽고 나서부터 시시때때로 와서는 재산 이야기를 하더라. 처음엔 조금씩 빌려달라고 하더니 나중엔 아예 식당이랑 집도 팔아서 나누자고. 내가 혼자 다 차지한 것처럼 몰아가더라. 심지어 변호사까지 데려와서 협박도 하고. 내 아빠 없으니까 내가 만만한가 봐. 그동안 내가 내 아빠랑 얼마나 아등바등 일해서 번 돈인데. 지금까지 받아간 돈만 해도 수억은 될 거야. 그때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보, 안 되겠다. 장모님, 우리가 모시자. 엄마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희들 신혼인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살아? 난 괜찮아.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아니에요, 장모님. 이렇게 혼자 두고는 못 가요. 고모님들이 계속 괴롭히실 텐데 어떻게 혼자 계시게 해요? 저도 남편이 말에 동의했어요. 맞아,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 내가 걱정돼서 안 되겠어. 저희 신혼집은 18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어요. 방 2개에 거실 하나. 그래도 둘이 살기엔 충분했죠.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결국 수락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필요한 짐들만 챙겨 저희 집으로 엄마를 모시고 왔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저희를 거실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셨죠. 지수야, 계좌 확인해봐. 제가 확인해보니 5억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깜짝 놀라 엄마를 쳐다봤죠. 엄마, 이게 무슨 돈이야? 아빠랑 평생 일해서 모은 거야. 너희가 나랑 같이 살자고 했으니까. 우선 이걸로 더 넓은 집을 알아봐. 엄마가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말을 이었어요. 너 임신했지? 그것도 생각해서 집을 알아봐야지. 애기 태어나면 이 집은 정말 좁을 거야. 엄마, 어떻게 알았어? 아직 남편한테도 말 안 했는데. 엄마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엄마 눈에는 다 보인다. 얼굴색도 달라졌고 입덧하는 것도 봤어. 내가 딱 너 가졌을 때랑 똑같더라. 언제 말하려나 기다렸는데 결국 내가 먼저 말했네. 남편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진짜야? 우리 아기 생겼어? 저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응. 테스트기 해봤는데 임신이더라고. 병원 가서 확실히 듣고 말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여보, 고마워. 내가 아빠가 된다니 믿기지가 않아. 장모님 감사해요. 저한테 이런 가족이 생기다니. 너무 행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맙지. 너희가 같이 살자고 해주니. 사실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 그리고 이제 손주도 생긴다니 더 잘해야겠다. 그날 오후 우리는 부동산에 가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준 5억에 우리가 모아둔 돈을 보태니 꽤 넓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죠. 34평짜리 아파트에 방이 4개나 되는 곳이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엄마가 흐뭇해하며 말씀하셨어요. 참 좋네. 햇살도 잘 들고 아기 키우기에도 좋겠어. 그렇게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엄마는 식당과 집을 모두 정리하고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했죠.
고모들은 그 후로도 몇 번을 더 엄마를 괴롭혔어요. 새집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찾아와서 난리를 피웠죠. 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식당이랑 집까지 다 팔아버리고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단호하게 막아섰어요. 고모님들, 이제 그만하세요. 법적으로도 장모님께 모든 재산이 상속된 겁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하지만 고모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변호사라고 하면서 한 남자를 데리고 와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했죠. 그때 남편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고모님들, 제가 법률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일 경우 형제자매들은 상속권이 없다고 합니다. 소송해봤자 이길 수 없어요. 고모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데려온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우선 상속인이고 형제자매는 상속 순위가 한참 뒤입니다. 라고 설명했죠. 결국 고모들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로 완전히 연락을 끊었죠. 법적으로도 승산이 없고 엄마가 모든 재산을 처분했다는 걸 알고 포기한 것 같았어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행복했어요.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제가 입덧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죠. 남편도 엄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엄마는 아기용품을 하나둘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배냇저고리, 기저귀, 젖병.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고르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죠. 엄마,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뭘 그래? 내 첫 손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 애기 나오면 옷도 예쁜 거만 입혀야지.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아들이었죠. 엄마는 손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많이 기다렸어. 너희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남편도 아기를 안고는 감격해했어요. 장모님, 정말 감사해요. 장모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됐어요. 엄마는 정성스럽게 산후조리를 도와주셨어요.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아기 목욕도 시켜주시고 정말 친정엄마가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거구나 싶었죠.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엄마가 준 덕분에 경제적 걱정 없이 살 수 있었고 남편은 좋은 직장에서 승진도 했어요. 저도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었죠. 가끔 아빠 생각이 나면 우리 셋은 함께 아빠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눠요.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손자보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러게요. 술 한잔 하자고 하셨을 텐데. 엄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빠는 항상 말씀하셨어. 가족이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 보고 흐뭇해하실 거야. 얼마 전에는 둘째 소식도 생겼어요. 이번엔 딸이래요. 엄마는 또다시 들뜬 마음으로 아기 옷을 사 모으고 계세요. 이번엔 딸이니까 예쁜 옷을 많이 사야겠어. 우리 공주님한테 잘 어울리겠지? 남편도 엄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요. 퇴근길에는 항상 엄마가 좋아하시는 호두과자나 약과를 사오고 주말에는 함께 등산도 가요. 장모님, 이번 주말에 설악산 단풍 구경 가실래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좋지. 우리 박서방이 있으니 든든해. 이렇게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의 사랑이라는 걸 매일 느끼면서요. 가끔 아빠 제삿날이 되면 우리는 여전히 함께 제사를 지내요. 이제는 고모들도 오지 않아요. 그저 우리 가족끼리 조용히 아빠를 추억하죠. 아빠, 보고 계시죠?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엄마도 건강하시고 저희도 행복하고 손자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이제 곧 손녀도 태어날 거예요. 제사상 앞에서 이렇게 속삭일 때면 정말 아빠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흐뭇하게 웃고 계실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수야, 내가 만약 그때 너희 집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도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겠지. 너희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더 고마워. 엄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경제적 걱정 없이 아이도 키우고 무엇보다 엄마가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장모님. 저희야말로 복 받은 거죠.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 순간의 결정이 우리 가족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죠. 남편의 그 한마디가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거예요. 후회는 항상 늦게 찾아오니까요. 저는 비록 아빠를 일찍 여의었지만 엄마를 통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답니다. 오늘도 저는 감사하며 살아가요.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아빠가 하늘에서 가장 바라시는 일일 테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